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상품기획관리사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관광상품 소비와 관광자 보호에 관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셨다시피 관광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고 또 대부분 패키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재화에 관한 이 소비자 문제보다 관광상품에 관한 소비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관광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이 관광 소비자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광 상품 소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문제 특성 또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 운동 소비자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해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정부 등의 관련 기관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관광상품 소비자 보호 제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그 마케팅 관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마케팅 믹스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P 믹스.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마케팅이 원래 이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솔루션이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P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객 입장보다는 기업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는 게 기업에서 만들고 가격도 기업에서 책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4P 대신 4C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프로덕트는 커스터머스 밸류 솔루션,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소비자로 봐서는 소비자의 가치 또는 문제 해결, 그리고 기업이 가격을 매긴다고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그게 코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프로모션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면 C 개념의 커뮤니케이션은 투웨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통에서 이 장소로 갈 때는, 점포로 갈 때는 이 점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소비자한테 좀 유리해서 우리가 보통 컨비니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소비자 쪽에 더 접근해서 4P 믹스를 해결하자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과연 무엇인지, 소비자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죠. 보통 소비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오늘과 같은 그 마케팅 환경에서는 이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켓 자체가 소비자의 집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산업용품 구매자로서 우리가 소비자 보호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과 영역을 소비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또 이 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서도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나 축산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경우도 소비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특징상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 물건의 유통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이 소비 과정에서 받은 손해나 위험 등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나 아니면 소비자 정책에서 봤을 때는 이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잘 전달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비자 문제는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발생한 뭐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불이익을 얘기하고요.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또는 이용 과정에서 잘못된 품질, 성능, 안전성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신체적 위해 또는 경제적 손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의 핵은 피해구제가 되겠습니다. 피해구제는 일반적으로 뭐 수리, 교환, 환불, 배상, 해약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는 소비자 문제가 사실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그 대량 생산으로 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경쟁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생산을 남아들고 소비는 한정되어서 상품이 판매가 부진하고 따라서 생산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문제가 생겼고 뭐 생산 단축에 따른 소비자 실업, 뭐 상품의 질적 저하, 기만족 상행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상품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정보 문제가 소비자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정보 격차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 유통 구조나 뭐 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에 따라서 이 소비자 불이익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일반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그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그 소비자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 문제의 보편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한정적으로 소비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문제가 양적으로 굉장히 방대하고 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수단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에 따라서 소비자 문제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통망이 넓어지는 대로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범위가 넓어지는 대로 소비자 문제도 따라서 크게 파급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생산이 요즘은 이제 아웃소싱이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생산 라인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죠. 생산 과정이. 그래서 소비자 문제를 규명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그 서비스 상품,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공급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의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걸 규명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의 불평등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기업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에 관해서는 기업이 갑이고 소비자는 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업과 이 소비자 간의 어떤 정보 공유의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가 최근에 그 범위가 커지면서 그 피해 또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대형화되고 있고 서비스나 관광상품에서도 뭐 백화점이나 호텔에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의 유형은 제일 먼저 상품의 안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화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해, 유독성을 포함한 그런 상품들 또 사용과 착용에서 소비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부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소비자들한테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속이거나 뭐 왜곡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전달해서 생기는 소비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해결 문제는 뭐 대개 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 또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에 미리 알려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소비자 문제가 개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나 공해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품이 이 환경 파괴 또는 공해를 유발할 때 발생되는 그런 소비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소외된 소비자인데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소위 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 컴맹 세대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의 소외자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많이 뭐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농촌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소수의 소비자가 돼서 소비자 문제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비자 운동이라면 뭐 상품 사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비판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소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중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비자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고요. 또 뭐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뭐 불량 상품, 특히 국가행정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문제, 또 환경 보존, 공해 문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저한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체를 보호하는 소비자 주권 확립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사업자는 이윤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같은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상품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 상품에 문제가 돼서 그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상품의 품질, 함량 등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발이죠. 법률적으로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고소는 소비자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하는 게 고소고 고발인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고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전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소비자 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고발에서는 중요한 게 제3자를 위한 그 보호 활동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소비자 보호 운동은 불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들이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매 운동을 하면 해당 기업이나 해당 국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운동의 접근법은 크게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합의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합의적 접근은 소비자를 교육시켜서, 다시 말하면 소비자를 잘 알게 해서 피해를 준 당사자인 기업과 서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갈등적 접근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대규모로 기업과의 어떤 그 갈등을 만들어서 기업의 압력을 행사해서 소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면 정부에서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법도 있고 또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이 상품의 질 뭐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 이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정보 분야로 좀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조금 좀 원칙적인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선택권과 정보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상품이나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소비자는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그런 권리를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소비자 주권의식의 일반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이 소극적으로 그 기업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소비자들이 자기 주장 또 자기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일반화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의식이 그만큼 많이 좀 높아졌고요. 또 따라서 소비자 피해 구제 요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소비자였던 그런 농촌 사람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환경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그 소비자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공해에 관한 소비자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 욕구에 대한 증대가 일반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관광 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 또는 소득 증대에 따라서 여가 활동이 또 많아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전달되고 또 무용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형의 제품보다 훨씬 더 소비자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는 예를 들어서 뭐 나라별로 전부 법에 의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법 또는 공정관리위원회에 의한 그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관해서도 뭐 특히 이제 환경, 공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안전 문제가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그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는 갑-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에서 소비자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는 관광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관광자 보호는 관광 상품이 일반화되고 또 여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관광자 보호 문제도 그만큼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광자 보호의 그 최근의 추세는 이 관광 상품의 신체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관광 사고를 위한 기금이 나라별로 마련되고 있고요. 관광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 장치가 나라별로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관광경찰 제도가 도입이 돼서 관광자 보호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 보호가 필요한 일은 당연히 상식적인 완화게 되겠습니다. 관광자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관광자 소비의 보호를 통해서 관광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관광활동 중에 편의도모, 피해보상, 관광시장 질서의 건전한 확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관광보호가 일반 유형, 재화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무형 상품인 것과 패키지 상품인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관광자가 실제 상품에 다가서 상품을 경험할 때까지는 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패키지 경우는 숙박, 음식, 교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평, 소비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보고 만지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의해서 상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형재는 실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품질이나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자 보호 효용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관광자 보호 주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 스스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관광자 활동 영역, 국내 관광자, 국내 온 사람, 내국인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중요한 거는 이 소비 과정별 분류입니다. 관광 전에 보호하느냐. 관광 전에 보호하는 건 관광을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고요. 관광 중 보호는 관광 중에 서비스가 진행 중에 일어나는 그런 보호 활동이고, 관광 후 보호는 사후 관리, 불편 신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관광업체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관광 어떤 피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이나 관광 숙박업이나 아니면 이용시설이나 이런 게 되고, 안전대책도 그 패키지 내용에 따라서 교통 숙박, 조난, 기상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히페리라는 학자가 관광자 보호 유형을 기본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6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적 조치, 관광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법률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자율적 조치, 규제인데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규제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의 확대와 촉진인데 거래 관계에서 공정거래를 기본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자 조직화는 이 약자인 소비자들을 조직화시켜서 그룹으로 보호를 해나가자는 거고요. 관광자의 대표화는 우리나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데 이 관광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지금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입법 대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관광산업 업계에서 국회의원이 아직까지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자 정보 교육과 교육입니다. 사전에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적 통제인데 실제로 이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거고 입법 조치로 된 그런 관광자 보호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집행하느냐,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진흥법이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관광진흥법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 문제를 규제하는 거에서는 좀 비교적 소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 인터넷 온라인 여행 상품들이 많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온라인 여행업은 많은 경우에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관광진흥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문제점에서 이 패키지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일반 소매 영업에서는 항공권을 파는 그런 커미션으로 주로 세액원을 삼았는데 지금 항공권이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죠. 또 항공사에서 그래서 커미션도 모두 없앴고 그래서 여행사의 수입 구조가 소위 상담료를 징수하는 것을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진료나 아니면 변호사의 변호 활동, 법률 자문 활동 같이 여행사 직원이 상담을 했을 때 상담료를 받는 그런 수익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 이 법의 어떤 법률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여행사 또 랜드사라고 이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아직까지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를테면 인터넷 여행사라든지 랜드사라든지 아까 상담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권 다시 말하면 법에 포함시켜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관광 소비자 문제의 내용을 보면 부당할선이라든지 또 이 가이드 문제라든지 현재 옵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이 덤핑 여행 상품이 문제가 될 경우에 최저가 보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 국외여행 표준 여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준용할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외 표준 여권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패키지 상품을 여행 도매업체, 여행사에서 구매할 때는 구매를 위해서 사실은 계약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사가 정한 그런 약관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면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계약서를 표준 여행 약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행업자 여행자의 용어에 같은 정의, 그다음에 계약서에 관한 사항, 여행 일정표, 계약서 및 약관 교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또 여행업자의 책임, 최저여행 인원 미충족 시 일반적으로 최소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여행 상품 자체가 취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또 계약 체결의 거절, 이런 것들을 담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 여권을 만들어 놓고 여행 도매업체에서 이것들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 소비에 관한 보호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업법을 만들어서 여행자 보호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아까 그 소매 영업자들의 어떤 그 수익 구조를 상담료를 징수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잘 그 입법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조만간 뭐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여행업법이 입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행 소비자 문제, 관광 소비자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개개의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들은 당연히 여행사가 책임을 지죠. 아니면 그 여행 상품의 구성원들인 뭐 교통, 숙박, 뭐 항공 뭐 이런 데서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다. 관광객이 어떤 테러 때문에 뭐 한꺼번에 그 몰살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행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계약에서도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 국민을 그 국가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업회 회장이 이런 천재지변이나 전쟁, 테러 등에 의한 그런 피해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피해 구제 절차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행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행업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관광상품기획관리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관광상품과 그 소비에 따른 그 보호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소유자 보호제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여행자 보호를 위해서 뭐 구외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적극적인 입법, 여행업법 제정, 그리고 테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그 국가의 보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강 동안 관광상품기획관리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오랜 기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광상품기획관리사 취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